자, 그런데 특별한 경우 내가 회전 중립축을 갖다가 제2절점 요 점을 기준으로 렌즈를 돌리게 되면 이때는 요 점이 모이는 점이 아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점을 중심으로 렌즈를 돌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렌즈가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렇게 해서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 여기 렌이 되어 있고 렌즈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돌아가겠죠. 제2절점 돌리면 이렇게 된 경우는 자 무한대도는 평형 광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이 중에 하나가 제2절점 빛이 되거든요. 그럼 이 빛은 반드시 제2절 축사에서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렇게 하는데 요 각도와 똑같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빛이 일로 들어와서 똑바로 이렇게 나오면 결론적으로 빛이 모이는 데는 요 자리가 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렌즈를 갖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틀어놓게 되면은 요 초점 위치가 아래 위로 움직이는데 특별한 경우 제2절점을 중심으로 렌즈를 돌리게 되면은 초점 위치가 아래 맞아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장치 노다스를 하더라 그러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실험적으로 렌즈 초점거리를 측정할 때 바로 이 방법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공기 똑같으니까 사실은 렌즈의 경우는 제1초점과 제1절점의 점, 주요점과 절점이 같습니다. 그럼 바로 요 점이 바로 제2주요점이 되어버리죠.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게 되면 이게 바로 그 렌즈의 초점거리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의 초점거리는 노달 슬라이드라는 장치를 통해 가지고 렌즈를 까딱까딱 굴려봅니다. 그래서 그 회전축의 중심과 빛에 모이는 요점까지의 거리를 재가지고 그 렌즈의 초점거리를 재는 게 원래 가장 정확한 측정 방법입니다. 자, 다음에는 일반화된 굴절 방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실제로 이건 사실 좀 여러분들이 어려운 개념이 되겠는데요. 자, 렌즈가 여러 개 있으면 이 렌즈를 갖다가 하나의 렌즈가 있는 것처럼 바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자, 카메라 렌즈를 두 개 렌즈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가 있었다 싶어요. 두 개의 렌즈가 있었다 그러면 말이죠. 이 렌즈를 갖다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면이 4개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앞에 렌즈 하나, 뒤에 렌즈 하나, 렌즈가 2개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화된 굴절 방정식은 렌즈 군이나 렌즈 전체를 갖다가 하나의 면처럼 바꿔 생각하는 방법을 갖다가 일반화된 굴절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 각각의 면을 갖다가 첫 번째 렌즈 하나만 있다 그러면 말이죠. 첫 번째 렌즈를 하나만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렌즈 여기에 제1주요면이 있고 제2주요면이 있고 모든 렌즈에 항상 제1주요면과 제2주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렌즈에 제1주요면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제1주요면이 여기다 씁시다. 두 번째 렌즈도 마찬가지로 자, 제2주요면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렌즈에 제2주요점이 여기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광학의 어떤 특징이 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요면의 성질 중에 하나가 자, 어떤 광선이든지 제1주요면에 입사한 높이는 제2주요면에 입사한 높이가 똑같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어떤 빛을 이렇게 보냅니다. 여기서 딱 빛을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실제로 첫 번째 면에 여기 도착해서 연장을 하게 되면은 주요면은 이 자리에 들어온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갖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렌즈에서 제1주요면에 입사한 높이를 갖다 H면에 표시를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이 여기 제1주요면 높이 H면으로 들어왔으면 이 빛은 렌즈가 어떻든 간에 무조건 H와 똑같은 높이 요 점에서 빛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연장이 여기서 나가야 됩니다. 그게 주요면의 성질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똑바로 나와서 이렇게 나갔다 칩시다. 즉 이렇게 들어온 빛이 첫 번째 면을 나가서 이렇게 갔다 그러면 이걸 연장을 하게 되면은 제일 주요면과 여기 만나고 반드시 요 놈과 두 면 높이는 반드시 똑같다. 이런 성질을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면도 마찬가지. 두 번째 여기 들어 이걸 연장을 하게 되면 말이죠. 첫 번째 여기 들어왔지만 연장하면 두 번째 렌즈 주요면이 H처럼 높이로 들어온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다시 또 이건 똑같은 높이 나가야 돼. 반드시 또 똑같은 나가야 되고 어디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럼 이런 주요면의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렌즈를 갖다가 앞에 면이 두 개 있고 이렇게 지나가는 복잡한 이걸 갖다가 제1주요면과 제1을 가상적으로 붙여버리죠. 붙여버리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요 두 개를 붙이니까 여기 면이 하나가 있고 높이가 똑같으면 그냥 바로 딱 꺾이고 여기도 면이 하나 있고 바로 꺾여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결과가 전혀 차이가 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요 높이와 똑같고 이걸 딱 붙여버린다. 그래서 면이 하나를 생각하고 이걸 딱 붙여보니까 면 하나 생각하고 이렇게 꺾인 거 똑같죠. 근데 다만 이렇게 그럼 면이 하나가 있어 두 개가 꺾인 걸 생각해도 되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그러면 요 면과 면 사이 거리가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여기 가상의 면과 면 사이 거리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갖다가 그럼 여기 갖다 일반화된 거리 D라고 한다면 이것은 원래 거리다. 이게 제1 주면에서 여기 위치일게요. 이거는 요 거리. 그래서 요 거리 먼저 여기 D라 그러면 대문자 실제로 가상경까지 가는 D는 D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프라임 이렇게 되면 여기 앞에 렌즈 제2 주요면에서부터 뒤에 렌즈 제1 주요면 이렇게 해버리면 말이죠. 각각의 렌즈가 면 하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높이 H1으로 들어와서 H 들어갔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렌즈 하나를 면으로 만들어서 계산하는 방법을 갖다가 일반화된 물절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거 갖다가 광학계 전체로 적용하게 되면 또 광학계 전체가 이렇게 면 하나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하울링이 생겼는데 어때요? 좀 뒤에 좀 들리십니까? 이걸 하나 꺼야 되겠는데 자꾸 하울링 생겨서 자서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일반화된 굴정식 아까 그 렌즈 군대로 생각하면 복잡해지는데, 자, 렌즈군 전체만 따지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셔서 나중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광학계 렌즈가 있으면 말이죠. 자, 렌즈 아까처럼 첫 번째 면이 있고, 중간에 맨 마지막 면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어딘가 이게 제1 주요면, 여기 제2 주요면이 있고, 모든 과학계 이렇게 있습니다. 해석에 렌즈의 첫 번째 면 A1, 이게 맨 마지막 면 AK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빛이 이렇게 쭉 들어와 가지고 물체가 들어오고 이 물체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 다음에 여기서 빛이 나와서 이렇게 상으로 이렇게 갔다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여기서 분명한 우리가 성질이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어떤 광선이든지 제1 주변에서 연장하게 되면, 연장하면 높이 H로 들어오면 이 빛은 연장해서 다시 여기서 나온 것처럼 보이고, 이 높이 두 개는 반드시 똑같아야 됩니다. 이 높이와 이 높이는 같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주요면의 가장 큰 성질이거죠. 그럼 이걸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자, 제1 주요면과 제2면을 딱 붙여버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붙여버리면은, 그 다음에 요 뒤에 우리 가상을 더 간다고 생각했죠. 여기 갖다가 요 앞면과 뒷면 없이 가상의 제1 주요면으로 들어가서 가상의 제2 주요면 불쪽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서 이 두 개를 붙여버리면 이 렌즈를 면 하나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렌즈가 이렇게 있으면 면 하나만 달랑 있고 물체에서 나와서 이렇게 상으로 딱 꺾여 들어가는데, 여기 물체를 뒀더니 요 자리에 상이 생기더라. 즉 H와 H 프라임 이렇게 딱 붙여버리면 이거와 이거와 똑같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렌즈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를 정의하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갖다가 아까 여러분들이 렌즈 하나에서 물체의 거리라서 L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갖다가 물체의 거리 L이라고 정의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갖다가 상거리 L', 아까 여기서 그렇게 정의됐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L', 상거리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즉 주요면을 붙여버리면 렌즈가 면 하나와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사실은 첫 번째 면에서 마지막에 렌즈가 아주 많이 들어있을지라도 전체를 주요면의 위치만 알고 있으면 광학계를 면 하나만 있는 것처럼 바꾸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붙여보니까 똑같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아까 결상식과 굴절 방정식 세 개를 보니까 있습니다. 여기에 굴절률이 n, 이쪽이 n', 요 각도가 u, 요 각도가 u', 이 높이 h. 그러면 아까 결선의 방정식에서 제가 세 가지가 강의자로 했었습니다만은, 하나가, 자, N'U'은 NU 더하기 H의 K라, 이런 방정식이 있어요. 이걸 갖다 우리 굴절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즉, 굴절류가 U를 주게 되면은 상측에서 U'을 결국 관계되면 이런 관계였다는 거죠. 자, 또 하나의 방정식 밑에 L이라고 써놨는데, 이건 빨간색 적어놨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상식은 L'분의 M'은 L분의 N에 더하기 굴절된 K. 그래서 그것은 면 하나 이런 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면 하나죠. 그럼 렌즈 하나를 이렇게 면 하나로 바꿔 쓰는데,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제1 주요면의 위치만 알고 제2 주요면 위치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높이가 알면 렌즈 전체를 이렇게
붙였다가 면 하나로 만들어 쓰면 됩니다. 자, 보다 여러분들이 아까 정의한 걸 보게 되면 말이죠. 만약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자, 물체가 L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그때 상은 L+, 상거리는 그래 렌즈의 제2주요, 즉, 예를 들어 물체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빛이 모이는 렌즈의 초점거리가 됩니다. F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물체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L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L'이 초점거리가 되고, 그건 아마 여러 아까 했습니다. 그게 K분의 M', 굴절용 모양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 상거리가 무한대가 되면, 상이 무한대 생기게 되면, 그때는 물체는, L은 이게 물체의 초점거리 F가 되고, 이것은 마이너스 K분의 N, 이렇게 됐으면 사실 아까 여러분들이 렌즈면에 하나 보면 있으실 겁니다, 의식이. 그리고 이런 관계를 이용하게 되면 말이죠. 결국 렌즈의 이펙 초점거리를 안다면은, 즉, 초점거리는 제2주에서 초점거리를 안다면은, 그게 바로 굴절용 아는 것이고, 굴절용이 이렇게 안다면 말이죠. 이걸 이용하게 되면, 자, 렌즈 자체를 갖다가 면 하나에 있는 것처럼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렌즈를 사는데 말이죠. 렌즈 카탈로그에 보면 보통 최소한 5가지 파라미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 앞에만 요즘을 A, 가장 렌즈, 중간에 렌즈에 몇 개 들었는지 안 가르쳐 주죠, 절대로. 렌즈상 뭉치 하나 있습니다. 여기 그럼 뒤에 맨 마지막에 같은 A 파라미터, 중간에 몇 개인지 모르지만. 자, 그럼 렌즈 카탈로그에 보면 말이죠. 최소한 3개의 파라미터가 있는데, EFL 예를 들어서, 자, 100mm. BFL이 예를 들어서 90mm, FFL이 여기 마이너스 80mm. 최소한 요값 그 다음에